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코딩 선생님이 되었는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재밌을 거예요. 벌써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코딩 선생님이 되었는가, 그 질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있거든요. 많거든요. 조금이 아니네요. 네. 우선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요즘에는 왜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명한 게 뭐 있죠? 유튜브나 또 뭐가 있을까요? 활동하는 페이스북도 유행. 예전에는 뭐 지금도 페이스북도 유명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에는 포털 사이트 다음이 유명했어요. 지금 다음 카카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카페를 만들게 됩니다. 인터넷 카페예요. 처음에는 동창회를 위한 카페였어요. 그러니까 동창회를 위한 카페?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카페를 만들었고, 그게 회원수가 그래서 반 인원, 뭐 30명에서 40명 사이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당시 포켓몬스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켓몬스터 카페들을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나도 내가 만든 카페로 뭔가 포켓몬스터 같은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터졌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6학년 때 카페를 만들었는데 6학년, 그러니까 정확히 7월 21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1월, 12월 때쯤에 한 5,000명이 되었더라고요, 카페가. 그리고 포켓몬의 인기가 많아요. 네, 포켓몬의 인기에 힘입어 이제 선생님이 운영하는 카페도 뭔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그 카페가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에 9만 명 정도 남짓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카페랑 이제 동맹 카페였던 곳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는 회원수가 32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죠. 그러니까 뭐 버디버디, 세이클럽, 뭐 좀 아이들은 좀 모르지 않을까요? 그런 걸로 이제 소통했을 때부터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해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 이제 대학교로 넘어갈 때 과를 선택을 할 때 나는 뭔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뭔가 글을 쓰고 싶다, 막연하게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작가적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왜 글 쓰는 걸 좋아했냐면 이렇게 말과 말로 소통되지 않는 부분을 글로써 뭔가 더 보충할 수 있고, 뭔가 내 좋은 점을 드러낼 수도 있으면서도 내 부족한 점을 이렇게 감출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통해서 선생님이 많이 위안을 받았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원초적인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이제 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학과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냥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정말 선생님이 즉흥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컴퓨터 이 소리에 그냥 바로 지원을 해버린 거죠. 예.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게. 네,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과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너는 이 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일반적으로 뭐 취업이 잘 돼서 아니면은 뭐 컴퓨터가 있어서 뭐 그런 거죠. 막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대답을 할 때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학과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수님들도 난색을 표하는 거죠. 그럴 만하죠. 컴퓨터과인데 컴퓨터로 소설 쓰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뭔가 비장한 마음으로 진짜.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의 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소설이나 글을 쓸 때 정말 전문적인 글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심지어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가들을 찾아다니면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글 공부를. 그런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공지영 작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공지영 작가님한테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 학과도 다니면서도 문해창 작가과를 복수 전공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작가님이 그러셨어요. 컴퓨터로 소설 쓰면 되겠네 라고. 안 웃기는구나. 미안해요.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고서 뭔가 이렇게 한쪽은 뭔가 문과 계열이고 한쪽은 뭐 예술 계열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쪽은 이제 공학 계열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뭔가 저울질하면서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업에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좋아했는데 거기는 연구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회사도 그렇고 또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막 기웃거리다가 결론은 사회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 되게 뭔가 그렇죠.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만약에 일이 없으면은 자기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직업이 없었을 때 뭔가 제가 사회에서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친구가 자기는 이제 고액과 일을 하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문과 출신인데 이제 공대를 졸업한 저한테 한번 자기가 가르치는 그 수학을 미리 알려달라는 거죠. 자기가 그래야 이제 학생한테 더 이제 알려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심결에 이렇게 알려줬는데 되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그 친구한테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뭔가 가르치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구나, 보람을 느끼는구나. 그게 한 30대 가까이 돼서 알았어요. 네, 맨날 이제 막 공부만 하고 막 글 쓰고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의 일화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를 알아서 그때 이제 학원, 여기가 대전이거든요. 대전에 이제 학원가를 기웃거리다가 이제 먼저 연락 온 학원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그쵸. 근데 거기가 이제 선생님이 전공하고 맞는 코딩 학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코딩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때마침 뭔가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가지고 2025년도에
2018년도부터죠. 그 코딩 의무화 교육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가 되게 막 그 유망한 코딩 분야가. 예, 분야로 이제 떠오르면서 여기 뭔가 되게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은연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딩 선생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랬어요, 저는. 원장님 네. 그러면 가르치면서 혹시 네. 가장 보람 있었을 때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 가르치는 걸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어떤 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봉사활동을 2000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되새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열심히만 했는데, 근데 그때 가르쳤던 알파벳도 모르던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였고, 그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한 살 차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막 알려주고 해서 4년제 대학이 붙은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그게 신화로 통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선생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이제 지식적인 게 남아있지가 않는데 그 친구는 막 토익이 막 900점대를 막 훌쩍 넘겨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알파벳도 모르던 고등학교 3학년에 멈춰있던 고등학교 3학년의 모습으로만 선생님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가 갑자기 막 영어를 엄청 막 유창하게 하는 걸 보면서 그때는 또 영어를 가르쳤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가 그러니까 뭔가 가르쳤는데 저보다 뭔가 더 잘 돼. 날개를 달아주는군요. 예, 막 알 수 있게. 그렇게 좋게 보자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한 가지 예고 그동안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도 있지만 뭔가 이런 일화가 하나씩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웠던 게 다 희석되는 다 없던 일로 되는 그런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예. 느끼면서 하는 예. 직업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물론 막 책임감도 따르고 되게 막 때로는 엄격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아이들하고의 유대가 잘 쌓이면은 그것만큼 저한테 큰 에너지를 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뭔가 큰 에너지를. 예. 좀 열정적이시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이상한 게 그거 아세요? 제가 방송만 되면은 말을 진짜 못해요. 그쵸?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해도 될 것 넘지 같은데. 않았어요?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수업하지 경우가 않으니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 모습이 여기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보면서 막 하니까 어떤 절 보면서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딩 선생님이 되었고, 재진 쌤은 그럼 어떻게 해서 코딩 선생님이 되었죠? 저는 일단 네. 원래는 그냥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재미를 느꼈었고 원래 선생님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께서 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정규 그니까 완전 상주하고 있는 선생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수업을 맡아서 해보면서 그때가 그래픽 네네네 수업이었죠. 예. 그래서 가르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뭐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차다고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으로 진로를 정해서 지금까지 수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런데 여기도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쪼록 여러분도 뭐 코딩 선생님이 되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목표를 잡고서 했었더라면 선생님은 많은 방황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커요. 선생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목적, 목표, 뭔가 그런 거를 제대로 설정을 해서 그런 방황을 줄였으면 좋겠다. 힘든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고통이 꼭 성장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댓글이 실은 방송 끝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좀 나름의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런 댓글이 없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그렇죠. 꾸준히 계속 그쵸. 올려야지. 네. 저희도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갈 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